그런데 영업이익을 좀 보니까요, 이제는 엄연하게 알루미늄 박 쪽에서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 비중이 5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방직, 섬유 소재 쪽은 40%를 하회하는 분기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엄연히 2차전지 소재 중에 알루미늄 박 회사가 아닌가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MTNW 야간 특송 시청자 여러분, 허반석입니다.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최근 시장이 코스닥 750까지는 좀 보시자라는 말씀을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는 660, 670 언저리에서 최저점에서의 매도는 피하자, 그리고 1차적인 반등의 목표치를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750포인트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저점에서의 매도하는 실수, 우를 범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주택가격지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11월에는 볼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적중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차츰차츰 정점에 대한 이야기들 적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7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1월 하락에서 반등했고 6월 하락에서 반등했고, 그러니까 9월 하락에서도 당연히 반등할 거다 라는 이야기만 드렸으면 그거는 점을 치는 것과 같은 동전 양면 맞추기가 되겠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의 정점론, 우리는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터널의 끝이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데이터, 주택가격지수의 하락을 후행해서는 임대료의 하락도 분명히 온다. 그런데 그 시차가 한 6개월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전일 미증시의 반등의 요소로 또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시장을 보실 때에 내가 기준을 가지고서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면밀한 공부, 그리고 데이터 이런 거 살피시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막 750포인트 목전에서 745, 746 이 목전에서 한 차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현금 비중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요한 기준은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져갈 종목들은 좀 가져가시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현금화를 해야 되겠다. 그 종목이 손실 중이든 수익 중이든 간에 종목에 집중해서 그 기업의 디테일에 집중을 해서 이 기업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는 내가 현금화를 해야 하는지, 그 구분에 의해서 최대한 종목 수는 한번 좀 줄여가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적어도 660에서 매도하지 않고 745에서 매도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놓고 비교를 한다면 결코 나쁜 대응은 아니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강 MNT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이야기를 드리면서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본다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추세 하단에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추세 하단의 저점에서 다시 도전해보자 라는 말씀들을 드렸고, 그러면 이 추세선상 매도할 수 있는 자리들이 어디가 보이는가를 살펴보았더니만 그 다음 자리는 27,000원은 넘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 드리면서 안내를 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지 한 2주가 지나고 있는 여정입니다. 주봉상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는 주봉상 봉이 4개가 나왔을 때 더 가져갈까, 아니면 여기서 수익 실현할까 고민 한 차례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2주 지나고 있으니까요, 2주 정도 더 보시면 좀 더 나은 수익으로 가지 않을까, 추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자산주의 가치, 가치주의 면모 같은 말이죠. 그리고 성장주의 면모도 가지고 있습니다. 방직 기업으로 사실 기업은 시작을 했는데요, 방직, 섬유, 소재에서 돈을 열심히 번 다음에 그걸 가지고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래 먹거리는
알루미늄이었는데 알루미늄은 2차 전지 소재 중에 양극박, 알루미늄 박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요리할 때도 쓰는 쿠킹 오일, 이런 것도 알루미늄이죠. 이런 것처럼 알루미늄 쪽이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매출 비중도 많이 올라왔고요. 이 기업의 전체 영업이익의 50%를 알루미늄 쪽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기업은 의류, 섬유, 소재 기업보다는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알루미늄 쪽 기업의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직 기업으로 다들 알고 계시지만 자회사 알루미늄 쪽으로 자리매김한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DI 동일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법한 브랜드로 말씀을 드리자면 라코스테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일 드방레라고 하는 기업을 통해서 라코스테를 공동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DI 동일입니다. 방직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현재 PER을 10배 정도 받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출액의 비중을 본다면 섬유 소재 쪽에서 40%, 44% 내외, 알루미늄 사업부 쪽에서 또 40%, 45%의 매출 비중을 양분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는 되었습니다. 사실 매출 비중이 19년도에는 23% 알루미늄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21년도에 34%, 그리고 22년도에 45%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이 DI 동일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을 좀 보니까요, 이제는 엄연하게 알루미늄 박 쪽에서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 비중이 5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방직, 섬유 소재 쪽은 40%를 하회하는 분기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엄연히 2차 전지 소재 중에 알루미늄 박 회사가 아닌가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사마알루미늄이냐 롯데알루미늄이냐 동원 시스템의 PER을 봤을 때 최대 30배 이상의 PER을 받기도 하고 평균 20배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10배 초입의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제는 시장에 재평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때에 장기 포트폴리오에 넣어 놓으시고 재평가를 받았을 때 수익 실현을 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장기 포트폴리오에 적합한 기업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가치주, 자산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본사 건물이 정헌빌딩이라고 해서 삼성역 바로 옆에 코엑스 맞은편에 DI 동일이라고 적혀 있는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업의 그 빌딩의 가치가 약 5천억 원은 넘어갑니다. 아마 7천억 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동산만 있느냐? 아닙니다. 구로나 인천 쪽에 원래 방직 기업 공장으로 사용했던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왜 유휴부지냐? 베트남으로 공장을 다 거의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치도 4천억 원 이상. 이렇게만 해도 1조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자사주가 26% 있는데 시가로 평가를 해보니까 1천억 원이 넘습니다. 3분기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현금, 예적금만 보니까 160억 원이 넘고 현금성 자산을 다 합치니까 600억 원 가량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청산 가치를 훌쩍 뛰어넘는 유형 자산, 현금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회사 동일 알루미늄만 하더라도 자산 지분 가치를 보니까 1조 3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전일 기준 동일 DI 동일의 시가총액이 4,200억 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시렵니까? 끝으로 가격 전략 보겠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아닌가를 보았더니만 주봉상 200주선에서 이제 막 반등의 포인트들을 잡고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러면 목표가를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로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서 올려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5,000원까지는 여러분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17,000원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렴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매수가는 17,000원부터 또는 17,000원 아래에서는 차곡차곡 모아 가신다. 다만
장기 포트폴리오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25,000원 1차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 손절가는 사실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17,000원부터 대응을 하니까요. 15,000원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AS 또는 손절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허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